오늘은 시장경보 조치가 내려진 종목들이 다음날의 시가, 종가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경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장경보라는 것은 투기적이거나 아니면은 불공정 거래 가능성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취해지는 조치를 말하고요. 여기에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이 있는데 순서대로 더 강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주의 종목들 먼저 통계를 볼 거고요. 이 통계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24일까지 약 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투자주의 종목을 보기 전에 투자주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소수 계좌의 거래가 집중돼 있거나 각종 투자 권유, 문자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과다하게 관여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주의를 주는 경우고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간 투자주의 지정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제한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투자주의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게 전부죠. 반면에 또 투자 경고 예고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인데 형식적으로는 아까 말한 그 투자주의와 동일하게 하루짜리 투자주의 조치인데 실질적으로 따지자면은 이 예고 조치는 그 이후에 10일 정도 종목의 상승률을 비교해서 정해진 규정된 상승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그 종목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투자 경고 예고라는 투자주의 조치 또한 투자 경고를 예고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있는 투자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케이스를 나눠서 통계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 경고 예고가 아닌 다른 투자주의들 통계부터 보실 건데요. 이 통계는 우선주 그리고 투자주의가 걸리기 그 전날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 그리고 상장 폐지 종목들 일부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적은 유통 물량을 이용해서 급등락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일반적인 종목 흐름과는 매우 다르고 현재는 2020년 9월쯤에 우선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조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인 현재는 과거 우선주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도 일반적인 종목 흐름과는 다음날에 매우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일단은 상한가 종목은 제외하는 게 통계적으로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장 폐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를 내기 위해 구한 일봉 데이터가 증권사로부터 얻어오는 것인데 증권사에서 상장 폐지가 된 종목들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상장 폐지가 된 종목들은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의 개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의 경향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투자주의, 소수계좌 집중, 스팸 문자 등의 투자 경고 예고가 아닌 종목들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먼저 보실 건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투자주의가 걸린 날 시가가 상승하는 확률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시가의 평균값은 얼마인지 그리고 옆에 것은 종가가 전날보다 상승해서 마감할 확률은 어느 정도고 종가의 등락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상승 확률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50%가 넘지 않지만 이거는 보합을 제외했기 때문이고요. 시가의 경우에는 상승 개수와 보합 개수를 합치면은 하락 개수보다 항상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주의 조치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그 종목이 더 시가가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상승이랑 보합을 합친 것보다는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하락 확률이 한 52%, 53%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를 가지고 투자주의가 걸렸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더 하락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등락률을 보면은 이 투자주의 조치가 있을 때 하락하는 경향성이 매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매년 고르지 않고 좀 난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이 데이터를 해석해 보자면 투자주의가 약간의 하락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미비한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투자 경고 예고를 볼게요. 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보합 확률을 포함해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등락률을 보면은 시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긴 하지만 그리 큰 비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가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시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큰 하락률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 예고 조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조치가 이뤄진 당일에 유의미하게 종목이 하락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터는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투자 경고 예고 조치가 분명 악재인 건 맞지만 사실 이 예고 조치가 걸린다는 사실 자체는 그 종목이 뭔가 강한 호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만약 그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해서 투자 경고 예고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면 그 다음날에 좀 더 시가나 종가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삼포도 그래프를 구해본 것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일단 상한가 종목을 비교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는데 일단 이거는 제외를 하고 보시고요. 전일 종가와 당일 시가 간의 관계는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전일 종가와 당일 종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로 전일 고가 대비 종가 하락률, 그리고 투자 경고 예고가 걸린 날 당일날 시가 대비 종가 등등 다양한 방면으로 분석을 해봤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투자 경고 예고 조치 그 자체가 강한 악재로 작용하고 다른 전일날 시가나 종가 같은 데이터는 어떠한 경향성을 보일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상한가, 이 그래프만 봐도 제가 왜 상한가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말한 건지 아시겠죠? 상한가를 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70% 이상의 종목이 시가에 갭을 띄우고 그 시가는 5% 정도 상승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종가는 시가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서 나타난 상한가 종목들의 보이는 이 현상이 투자 주의와는 별개로 상한가라는 요소 때문에 발생한 경향성으로 보입니다. 이게 투자 주의 여부에 따라서 약간의 퍼센테이지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향성은 그냥 상한가 종목 통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상한가 종목들에 대해서 따로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투자 경고 예고 조치가 있은 다음에 10일간의 그 종목들의 당일날 등락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은 첫째 날에는 정말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둘째 날부터는 특별한 어떤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일차, 10일차부터는 약간씩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 투자 경고 예고 조치가 끝난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약간 상승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경고 종목을 볼 건데요. 상승 확률이나 등락률을 보면은 투자 경고 예고 조치 때 있었던 그 그림과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상승 확률이 시가와 종가 모두 낮게 나타나고 시가에는 약한 하락이 나타나지만 종가에는 그것보다 더 큰 하락이 나타나는 경향성이죠. 삼포도 그래프를 보아도 이 가로축은 전일 종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세로축을 보면은 퍼져 있는 정도, 상한가거나 상한가가 아니거나 둘 다 투자 경고 예고 조치와 별다른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투자 위험 예고를 볼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투자 경고 종목이 바로 투자 위험 종목이 되는 게 아니고 투자 경고 예고가 있듯이 투자 위험 예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장 경보 조치가 아니고요. 그냥 일종의 공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고가 나온다고 해서 종목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쨌든 예고라는 게 투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통계를 준비해 봤는데 상승 확률을 보면은 굉장히 들쭉날쭉하고요. 등락률도 들쭉날쭉하죠. 삼포드 그래프를 봐도 그냥 퍼져 있는 모습.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투자 위험 예고가 다음날의 시세에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경보 조치에 의해서 거래 정지가 된 종목들이 다음날 재개됐을 때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를 볼 건데요. 여기서 왜 투자 위험을 이야기를 안 하고 마지막이냐면 이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 경고 중인 종목이 크게 상승했을 때 1회에 한해서 정지가 내려진 거고요. 또 하나는 투자 경고 종목이 크게 상승해서 투자 위험 예고가 된 다음에 또 다시 크게 상승해서 투자 위험 종목이 되면은 그때 또 지정과 동시에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위험 종목이 거기서 또
또 상승을 보이면은 계속 거래 정지가 됩니다. 투자 경고 종목이 상승하면은 거래 정지되고, 투자 위험 예고가 된 다음에 또 상승하면은 투자 위험 종목이 돼서 거래 정지가 되고, 거기서 또 상승하면은 투자 위험 중 정지 종목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투자 경고 종목이 상승하면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거래 정지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은 동일한 분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 케이스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은 모아서 한 번에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 후 재개 종목들은 한 번에 통계를 냈고요. 이 경우에는 특이한 것이 상승 확률을 보면은 시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승을 하죠. 그리고 종가도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프로 봐도 마찬가지죠. 산푸도를 봐도 여기가 0% 선인데 시가는 대부분 위에 존재하고 반면에 종가는 좀 넓게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상승하는가 라는 거는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래 정지가 된 종목이 그 기간 동안 기대감을 쌓고 있다가 거래 정지가 해제되면서 한 번에 시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데이터를 다 정리해 보면은 우선 투자주의, 투자 경고 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종목에 그 경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 예고와 투자 예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가와 종가가 모두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시가에 비해서 종가가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그 종목에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종가까지 버티기보다는 그 전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데이터만 봤을 때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위험 예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예고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거래 정지 후 재개가 될 경우에는 시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종가는 좀 넓게 퍼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투자 경보 조치가 다음날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